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말 스케치의 저자이면서 수아진 산부인과의 원장으로 있는 김다수입니다. 오늘은 임사체험에 대해서 임사체험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임사체험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사체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근사체험은 죽음 외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영적 경험이라고 이제 합니다. 근사체험이 사후세계 이야기가 아니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엔돌핀 등 약물이나 물리적 자극으로 환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약물에 의한 반응은 기억이 조각나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임사체험과 약물에 의한 경험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가족이 만나는 체험은 자신이 무의식 중에서 원해서 생기는 소망투사, 위시풀 싱킹이라고 그러죠. 소망투사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는 부모가 생존하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꼭 부모가 죽은 경우에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도 이제 후에 발견이 됐습니다. 또 다른 부정하는 이론 중에는 뇌고장이나 산소 결핍증과 연관된 일종의 꿈이다. 그러니까 뇌의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사체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꿈은 매우 개인적이지만 근사체험은 경험자가 시대를 떠나서 서로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정지하기 전 짧은 기간에 생긴 것을 긴 시간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하는 이제 근사체험을 부정하는 이론이 있는데,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선천적 시각장애자가 근사체험을 통해서 정확히 사물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케이스는 극히 한 개 정도 있었는데, 그게 과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표현한 것 자체가 정말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서 표현한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입증을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도 이제 있었습니다. 반론의 예를 또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근사체험이 환상에서 비롯됐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혼수 상태에서 목격한 장면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겠는가 하고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초기에 이제 1970년대에 임사체험을 이제 기술한 그런 곳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런 목격한 장면이 사실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후에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표현한 것과는 좀 다른 그러한 왜곡된 문제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근사체험을 하고 소생한 뒤 자신이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있는 할머니와 사촌 동생을 봤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친척들은 죽은 할머니를 봤다는 사실에는 수긍을 했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동생을 봤다고 하니 꿈을 꾼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몇 시간 뒤 그 사촌 동생이 청년의 오토바이 사고 직전에 숨졌다는 그러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 하면서 이제 인사체험은 있다,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나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서 마리아나 성직자를 보았다고 이제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평소 의식 상태에 영향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마리아를 보았다는 것은 다른 경우 할머니, 어머니 등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임사체험이 거의 유사한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후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문화권마다 그 임사체험에 다양한 현상들이 있었고, 또 그 현상들이 꼭 사람만의 이제 죽은 사람들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것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양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 같은 데서는 뭐 꽃 나비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또는 그 인디안들은 미국의 인디안들한테는 또 다른 또 것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권에 따라서 그 임사 체험의 경험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최근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임사 체험은 양측이 그러니까 임사 체험을 통해서 사후 세계의 존재가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한번 임사 체험에 대한 그 이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0km 위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본다면 매우 미끄럽고 평평하고 평온하지만 실제 바다의 표는 매우 불안정하고 다양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뇌도 뭐 겉에서 봤을 때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신경의 마지막에는 매우 심한 얽힘과 결함 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뇌 기능이 마비되면은 뇌신경이 가장 작은 단위인 미세소관이 펌핑 이게 팍 이게 터지는 거죠. 뭐 이러한 이상 작용을 하면서 뇌의 구성원인 원자 내의 핵과 전자 사이에 존재하는 양자 등이 방출되면서 양자 얽힘도 생긴다. 이때 잠시 영혼 이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이제 이론도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 이제 쭉 자료를 한번 또 여기 조사해 봤더니 뇌의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다량 분비되는 세로토닌 이러한 물질들이 측두엽을 자극해서 임사체험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고 또 심장에 보내주는 혈류가 줄어들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뇌의 화학적인 평형이 깨지면서도 또 임사체험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임사체험을 처음으로 발표한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다시 산다는 것이라는 그 책에서 그 수많은 그 근사체험에 대한 사례들을 다루면서 근사체험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후 세계를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임사체험에 대해서 이거와 유사한 그런 현상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 직전에 경험한다는 종말 체험, 데스베드 비전이라는 거죠. 종말 체험. 우리가 이건 또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떤 분들은 내가 옛날에 너희 할아버지를 봤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봤다든가 뭐 이렇게 꿈에서 봤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종말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험도 얘기할 수 있고 자각몽. 자기가 잠을 자면서 꿈을 조정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 자각몽 또는 또 죽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소통이 되는 거죠. 약간의 교신이 되는 그런 사후 교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들은 살아있는 사람과 사망 후에 그 영혼과의 소통으로 이렇게 많이 또 이제 알려지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그 현상들을 사후 세계의 영혼들이 있어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 자체도 되게 교감이라는 것으로 많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죽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뭐 어떤 소리를 해도 다 그게 근거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입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임사체험에 대한 현상들이 앞으로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많아지고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은 뭐 특별한 경험이 아닌 이런 임사체험의 현상들을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의학적인 증상, 그러니까 심톰의 하나로, 그러니까 또는 심톰이라든가 사인, 증후지요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또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감기에 걸리면 목이 아픈 증상이 있고, 맹장염에 걸리면은 우측 하복부가 아프다든가, 뭐 결막염이 심하면은 눈에 뭔가 아른거린다든가 하는 것처럼 임사체험의 다양한 현상들도 아주 특별한 그 영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근사체험을 진단하는 하나의 있을 수 있는 증상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와인 꽁트는 하우스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 와인을 접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은 사랑과 열정에 빠지면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필이라고 하는 필 받았다 그러죠. 한 단어 그런 것 때문에 그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강한 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이 있기에 사랑도 생기고 뭐 새로운 도전도 생기는 것이라고 이제 보는데 저는 어찌 되었든 와인에 대해 이제 필이 꽂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인에 대한 다양한 공부도 하게 되면서 음식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음식을 직접 잘 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그 음식을 안다 했지만 그래도 와인과 잘 어울리는 스테이크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어렵다고 스테이크를 잘 굽는 것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도 어느 식당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스테이크를 시켜서 그 집만의 노하우를 찾으려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긴 합니다. 지난 날에도 이렇듯이 이제 이런 노하우를 찾는다고 이곳저곳 이름난 와인을 취급하는 그 레스토랑을 방문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황구단이 보이는 어느 이제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갖고 나온 하우스 와인에 대한 그 어떤 느낌, 충격이 매우 커가지고서 하우스 와인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우스 와인이라는 것은 어느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쉽게 저렴하게 아니면 또는 손님들이 그 음식과 같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일종의 잔술이라 그러죠. 그 한 잔씩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와인을 이제 하우스 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우스 와인이 좋은 그 레스토랑이 역시 좋은 와인을 갖고 있다 하는 것과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집에 하우스 와인의 맛이 좋고 하우스 와인이 좀 어느 정도 고급지면은 다른 것은 얼마든지 더 좋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척도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 제가 딱 마주친 그 하우스 와인에 대한 그 아주 나름대로의 좋은 향과 또 그 진한 색 그러면서 아주 그 구조감이 좋았던 그런 와인을 딱 먹는 순간에 이렇게 좋은 하우스 와인 그러니까 우리가 병으로 시켜서 먹는 나름대로의 고급 와인도 좋지만 이렇게 좋은 하우스 와인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하우스 와인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서 자주 이제 먹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그 하우스 와인처럼 항시 어디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듯 그러한 그 하우스 와인을 만날 수 있으면은 참 좋은 그 기회가 되고 나름대로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어느 식당이든 아니 어느 레스토랑이든 하우스 와인이 좋으면은 역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도 다 첫 그 어떤 느낌이 그 뒤에 모든 것을 또 좌우하지 않나. 그래서 모든 것은 처음이 중요하고 그 처음을 잘 이제 받아들이면은 그 뒤도 좋다 하는 것이 저희 그
그 와인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에 이제 제가 와인 사업을 하면서도 그래서 하우스 와인에 대한 그러니까 그 우리 매장에서 준비해 가지고서 손님들에게 이제 잔술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와인을 찾으려고 나름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우스 와인은 항상 기대감 또 설레임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또 저의 만족 이런 걸 다 겸비할 수 있는 물론 사람도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은 매우 즐겁고 행복하겠죠. 그래서 와인과 사람은 거의 같은 그러한 이제 우리한테 감동을 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이제 와인 꽁트를 이제 마치고 다음에 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이제 다시 뵙겠습니다.